드디어 오늘이 왔다. HY419 반도체, 스마트폰. 감사합니다. HY012 반도체, 인공지능. HY123 반도체, PC방. 반도체계의 지옥 아니야? HY310 반도체. 너는 우주로 가라. SK 하이닉스.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쳐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내 꿈을 펼쳐라. 드림 빅 DB. 고객님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7.3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 등정 30일의 김선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상승한 남북 경협주가 힘을 쓰지는 못했는데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되었고 이제 시장의 관심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14일 미국 FOMC 회의에 앞서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 보셔야 할 텐데요.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 모두 짚어주는 윤정두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향 교육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캔들 교육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수익 등장 30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주식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기대한 것만큼 시장이 뜨겁지는 못했지만요.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띄워준 만큼 국내 증시의 흐름도 내일 휴장 이후에 강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 해서는요. 정상적인 글로벌 증시에 맞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맞는 그러한 시황을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테마주 관련된 내용으로 시황 전체를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시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황부터 해서 차분하게 여러분들 교육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글로벌 시장 모두를 다 볼 수 있는 내용 한번 점검해 볼 텐데 이번 주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죠. G7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G7 정상회담이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면서 무역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의견 교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은 가지고 있지만 그 부분이 악재라고 인식하진 않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변에서 악재 요인으로 해석하는 부분들 귀담아 들으시지 마시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의 모든 경제 동향의 흐름, 서로 협력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는 거지 우리만 잘 살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에서 미국만 잘 나가겠다. 또 영국의 기준에서 브렉시트 기준에서 영국만 유럽을 탈퇴해서 유로존을 탈퇴해서 영국만 잘 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조하는 분위기인데 다만 그 나라마다의 집권 정당의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영국 같은 경우 브렉시트 단행한 부분도 보수층의 집결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층의 집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경기를 다 훼손시킬 만큼 충돌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문제를 야기시킬 만한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예. 두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제 말씀드렸는데 주요국의 금융정책회의 부분들, 주요국이라 하면은 당연히 미국 FOMC와 그리고 유럽 ECB 그리고 14, 15일 날 이제 BOJ
일본의 중앙은행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글로벌 시장이 또 주식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선제 조건이 뭡니까? 경기가 좋아야 횡보장이나 하락장이 아닌 상승장으로 연출이 되겠죠. 경기가 좋아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경기가 좋다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금리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고요. 금리를 올리는 순간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무라카미 장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어요. 그럼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시점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막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시점. 거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유럽과 일본은 아직까지 금리를 못 올리고 있어요.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 자락에 달했을 때에 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기가 살아난다. 지금 경기가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데 경기의 정점을 논하거나 경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논한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금리를 담당하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럼 금리를 담당하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진짜 정책을 잘못 피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경기는 그만큼 살아나고 있다. 지표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한데 밀집돼 있어서 그렇지 1년에 뭐 FOMC 회의 같은 경우 8차례 매번 한 달 보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열리고 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뭐 거의 금리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한다. 경기가 그만큼 뒷받침돼서 추가 인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재료입니다. 호재라고 할 수 있어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들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차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3차, 4차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렸습니까? 2000년 6월에 열렸어요.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 언제 열렸어요? 2007년 10월에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00년도와 2007년도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글로벌 증시에 연동이 돼서 흘러갔는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폭등이 나왔는지 또 어떠한 업종이 움직였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 번쯤 뒤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자세히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흥분 상태에 놓여질 만큼의 흐름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북미 정상회담까지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경협 수혜주다라고 해서 경협주들이 수혜를 받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검증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북한에 경제 원조를 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일본이라든가 중국 또 미국까지도 그리고 경쟁입니다. 경쟁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 확인이 돼야 되고 그것이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언급된 거, 맨 처음 언급된 거 언제요?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부터 4월까지는 남북 경협주들의 흐름 지금처럼 뭐 100종목 이상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고 4월 말부터 움직임이 변동성이 커진 거고요. 그 변동성 커져서 뭐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 몇 배씩 올라온 그 흐름 속에서 실적이나 펀더멘탈 개선된 건 하나도 없어요. 몇 배씩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건 거품이죠. 그래서 옥석가리기를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경협주들의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자세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내일 추장이고요. 그리고 14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동시 만기일 기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 들어 계속 눌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느 정도 연동돼 있는 해지성의 흐름들, 물량들 소진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 탄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요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글로벌 증시의 흐름부터 볼 텐데, 자, 독일입니다. 유럽 쪽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을 대표적으로 좀 놓고 보고 있는데요. 독일의 주봉 차트 2016년부터요.
2016년을 기준 잡는 거는 2015년 12월에 금리를 첫 번째 미국에서 올렸죠. 그렇게 되면서 그 바로 앞전에 불확실성에 대한 조정, 그리고 2016년 1월 1, 4분기의 조정. 그러고 나서 글로벌 시장의 랠리는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중간에 조금씩 쉬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지속되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져 있냐면요.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또 국내 증시도 어렵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해 들어서 증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글로벌 증시가 한 8% 가까이 급등이 났어요. 미국 증시 기준에.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눌림목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요 기준점들이 지난해 말 12월 말 종가 기준 선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밑에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미끄러져 내려온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추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8주 연속 강세를 띈 이후에 2주 조정받고 3주째 턴이 되는 모습들. 이것이 유럽 중에 독일 같은 경우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인 거고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 8주 연속 상승 이후에 2주 조정받고 그러고 나서 2주째 반등. 근데 23,00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이는 건 5주뿐이 안 돼요. 5주 정도만 23,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였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 자리가 오히려 52주 고가로 인식할 수 있는 자리. 고점이어서 정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올해 들어서 힘들다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월 달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조정이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겹쳐지면서 조정이 조금 더 깊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펀더멘털 훼손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 추세 라인이 굉장히 강하게 연출이 된 겁니다. 글로벌 시장이 유럽이나 일본이 이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나오겠죠. 다우지수 어때요? 다우지수. 원흉이죠, 어찌 보면. 1월 달에 8%대 강세, 엄청난 상승 랠리 이후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나옵니다. 하루에 1,500포인트씩 밀려 떨어졌죠. 지금 그런 변동성이 있나요? 그럼 이 당시에 나왔던 악재라고 했던 부분들,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뭐 올라갔네, 내려갔네, 이런 내용들. 방송 나와서 와 엄청난 것처럼 포장해서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이후에 그러한 내용들이 불거진 게 있나요? 나오긴 하는데 실제 악재 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돼요. 금리 올린다.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나라 지표들도 보기 어려워 죽겠는데 미국 쪽의 지표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챙기신다?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금리를 올릴 만큼의 지표만 나오면 돼요. 그 지표 중에서도 고용 지표와 소비 지표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우지수의 기준은 어때요? 하루에 1,500포인트씩 밀려 떨어졌었던 그런 다우지수가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말 대비해서 오히려 상승 추세로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죠? S&P 500 지수는 어떤가요? 500개 종목에 대한 지수. 다우지수는 30개 대한 종목에 대해서 주가 평균 방식. 이 S&P 500 지수도 어때요? 월등히 높죠? 지금 이게 어려운 장이에요? 지금까지도 보면은 와 올해 미국장이요. 지난 2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힘들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장세예요? 여러분들 심리가 어려운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강한 장세입니다. 작년 대비 어찌됐건 올라와 있는 장세란 말이에요.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30%예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시가총액 1,600조인데 그중에 480조가 전기전자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나스닥을 안 볼 수가 없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3월에 고점 뚫어버립니다. 2월 달에 다우지수가 100포인트 1,500포인트씩 빠질 때 연동된 흐름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3월 달에 52주 고가 사상 최대치 고가를 뚫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지금 또 뚫고 올라가요. 이게 어려운 장이에요. 이게 어려운 장이 아닌데 자꾸 이 앞전에 맨날 이런 차트 하나 안 보여주고 맨날 몸만 탁 나와서 지금 미국도 어렵고 유럽도 어렵고 일본도 어렵고 하나도 어려운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합니다. 일단 기술주들의 흐름 먼저 보면서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를 설정을 해드릴게요. 자, 기술주들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뺄 수 없죠. 우리나라의 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20%란 말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의 시가총액이 1,600조인데 320조 정도가 삼성전자예요. 한 종목. 굉장히 중요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때요? 지난해 말이라 그랬죠. 이 빨간 선이. 지난해 말 종가 기준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3월에 이미 고점 뚫어놨었고 지금도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거기에 공화당이 집권하면 굴뚝산업만 밀어준다. 그리고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뭐 혜택이 별로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예전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쪽의 정치자금 후원 공식적으로 잘 받아오느냐 이 기준인데 지금도 뭐 그런 부분은 있죠. 다만 억지로 인위적으로 어떤 산업을 죽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1위예요. 예전에는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은 엑선모빌이라든가 이런 에너지 업체가 시가총액 1위였죠. 그리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지금의 애플 같은 경우가 1위, 시가총액 1위를 냈는데,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도 방산업체들의 랠리가 7년 연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애플이나 기술주들이 지금 공화당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산업이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인류 자체가 지금 갈구하고 있고, 예? 그 욕망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황 자체가 눌려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애플 시세를 보시면 이래요. 지난해 말 대비해서 월등하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월등하게. 시가총액 1위 업종. 중간에 실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 나왔습니다만 가장 강한 업종이 현재로서는 기술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팡이라는 단어 있죠? 팡. 미국의 기술주. 자, 보겠습니다. 페이스북도 어때요?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어땠어요?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또 서민정책이죠. 소매 산업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존이 소매 판매업을 다 죽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택배 산업에 있어서 우정국의 택배 산업을 헐값에 쓰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을 하게 됨으로써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건 액션이죠. 정부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 뭐 어떤 제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런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또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가 기술주에서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주에서 왜?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는 게 기술주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술주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랠리가 나오는데 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기술주가 거품이다라는 내용을 가끔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게 전혀 잘못된 내용이 아닙니다. 자산가치 부분. 주가가 올라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의 자산가치가 25조 정도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2016년 5월경에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산가치가 25조 무려. 예? 근데 그 당시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한 18조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대비, 주식수 전부 합친 가격 대비 자산가치가 월등히 높죠. 이럴 때 저평가,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랐어요? 50조 이상 올라와 있죠. 예? 60조 이렇게 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가치 대비 좀 많이 높아졌네? 물론 그동안의 실적,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고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되면서 잉여자금이 좀 증가하면서 요 자산가치도 월등히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정 부분 상승은 하지만 예전처럼 1배 미만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영업이익 부분이 어떻게 돼요? 업황이 정점 찍게 되면은 영업이익 지금 연간 20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이 축소되게 되면 PER 부분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산가치 부분의 거품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쪽의 실적에 뒷받침되는 랠리 부분은 경기가 살아날 때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한 분석 내용으로 저평가 상태를 인식을 시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간혹 얘기가 나오는 경기가 정점이 아니냐. 나중에 이제 금리가 미국 금리 기준에 4%대 정도 형성됐을 때 그렇게 해서 경기가 정점이 아니냐. 그렇게 논했을 때의 자산가치 버블을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간에 뭐 고평가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그거는 실적이 아니라 자산가치 대비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실적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도 기술주들이 이렇게 고평가에 놓여져 있지 않다. 실적 개선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주구장창 올라가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알파벳. 구글의 뭐에서 알파벳. 마찬가지로. 그래서 페이스북도 중간에 미국 대선 당시에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 이런 악재도 있었고 애플도 악재도 있었고 그렇지만 시세는 어때요? 계속해서 강세죠. 거기에 인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부정적이다, 정점이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인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혀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난해 6월 9일이네요. 6월 9일이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지난해 6월 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넷플릭스란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주가가 급등락을 했어요. 예?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 요때입니다. 요때. 꼴이 엄청나게 길죠.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뭐 기술주 얘기도 하는 거지. 그냥 하고 있다가 그냥 애플이 신고가 냈어요. 우리나라도 기술주 올라갈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난해 요런 위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들께 엉뚱한 시황을 얘기하게 되게 된다면 이럴 때에 기술주들의 거품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자라는 그런 전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전략을 기대하면 들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어떤 전략? 정상적이고 확인되는 전략. 다시 얘기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거기에 국내 증시의 기준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거기에 수급까지 뒷받침된다. 그렇다면 뭐 금상첨화죠. 그렇다면은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계속 즉 바닥금리에서 계속 더 올려지는 과정 속에서는 실적주들 위주로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당시에 꼬리 달고 올라왔던 부분도 주가 전망에 대한 상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가 전망치에 대한 상향 부분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죠. 실적에 대한 목표치 부분도 상향, 주가 전망치도 상향. 그렇게 되면서 갭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일시적으로 나오고 충격받고 그러고 나서 돌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 기술주들의 흐름이 정점을 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이 왜 지금 나머지 기술주들, 미국의 기술주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다 강세를 띠는데 왜 국내 증시만 이렇게 여기서 멈춰져 있느냐. 작년 말 대비해서의 수준으로. 이 부분을 뭐 인위적으로 좀 억지로 해석을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일단 글로벌 지수, 글로벌 시장의 지수. 지금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의 이 차트하고요. 이렇게 해서 유가증권 시장에,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차트하고 비교해보세요. 거의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의 30% 비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루 1% 움직이면 약 5포인트 정도의 등락이 나와버립니다. 시장 등락이. 근데 글로벌 증시는 미국은 나스닥이 강하고 다우도 강하고 S&P 500 지수 강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가 연말 대비 바로 밑에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가 연말 지수 대비해서 바로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수만 쭉 갈 수는 없겠죠. 그럼 유가증권 시장이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만 여기서 빵 치고 간다면 시장 지수 어떻게 될까요? 전기전자 업종 때문에 끌려 올라오는 지수. 근데 글로벌 시장하고 키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나머지 업종이 붕괴가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업종에 대한 매도. 그러니까 전체 지수의 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뭐 만기일, 동시만기일 이후의 흐름에서는 조금 더 강한 시세 흐름이 나와도 크게 무리될 건 없다. 왜?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실적 위주로의 시장 흐름이 나오는 거죠. 금융주들 그리고 IT주들. 그 흐름처럼 연동돼서 간다면 그럼 국내 증시가 유럽이나 일본 대비 조금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대비해서 강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검증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17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임을 줄 때 그러니까 2017년도 11월 2일까지 국내 증시가 강세를 띠고 있을 때 그때 27% 올랐어요. 27%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당시 기준에 나스닥 25%, 26% 올랐을 그 당시보다 월등히 더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쪽이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9월 달에
선거를 하고 집권 여당이 압승을 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안정세를 찾고 단기간에 20% 수준의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 할지라도 국내 증시 27% 연간 단위의 상승률에는 못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도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선진 시장에서 강한 증시의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IT주들, 좀 삼성전자 눌려있다고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게 된다면, 그렇다면 시장 지수 여러분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 시장의 지수가 강해야만, 그래야 어떻게 돼요? 나머지 테마주도 가는 겁니다. 시장이 붕괴되고 있는데 테마주가 갑니까? 그런 일 없어요. 시장이 지수가 강해야 나머지 종목군들도 쫓아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해석 부분,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 해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차트들을 올려드렸고, 또 뒷부분에는 캔들 이제 마지막 복습 교육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시장 이제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동향과 국내 증시의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잘 파악하셔야 시장의 호재를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의 동향과 국내 증시의 흐름을 업종별로 정리한 전문가님의 주식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수신 번호 샵의 3989번이라고 자료 신청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70장이 넘는 PPT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나는 참여해도 당첨이 안 되더라 아쉬워하시는 분들 없도록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드셔서 문자 수신 번호 샵의 3989번 누르시고 자료 신청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시장의 호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신청 이벤트 참여하셔서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자료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수익대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들께 이제 강의 자료 드릴 텐데 지금 1강부터 오늘이 19강째예요. 19강. 그러면은 한 강당 뭐 60페이지에서 한 100페이지 되는데 그냥 50페이지만 잡아도 1000장이 넘습니다. 1000장이 넘는 자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거고요. 그것도 무료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강연회 자료까지 포함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강연회 때 여러분들 찾아뵀었는데 거기에는 260페이지에 달하는 또 시황 자료와 교육 기법 자료가 있어요. 그 부분 무료로 다 드리니까 꼭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자료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육 내용 복습부터 쭉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겁니다, 요거. 빨간색 박스를 몇 개를 더 쳐드렸는데 일단 BH가 오늘 20거래일 고점을 넘겼어요. 넘기게 되면서 시세 탄력 부분이 더 강화되는 모습, 수급 부분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IT주들의 강세가 지금 최근 들어 굉장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지금 52주 고가 랠리 지속하고 있어요.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점을 또 넘겼어요. 그러니까 중기 목표 주가 16만 원까지 설정을 해드렸는데 오늘까지도 엄청난 강세 흐름을 연출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LG화학 최근 들어서 바닥 반등력이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합니다. 하루에 뭐 6, 7%, 7, 8%씩 움직임, 그런 흐름을 지금도 점진적으로 더 강세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지금 한국전력이라든가 대한항공 이런 종목이 뭐예요? 업종 대표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2,400포인트까지 꿍 하고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시장의 전체적인 문제나 펀더멘탈의 훼손이 있던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가 되는 그런 시점, 그런 시점에 업종 대표주들이 상상을 초월하게 밀려 내려왔단 말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40만 원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포스코가 뭐 31만 원대, 32만 원대까지.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도 14만 원대. 또 대한항공 업종 대표주죠. 시가총액은 좀 작더라도. 또 LG화학 같은 경우 얼마나 크게 밀려 내려왔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제대로 돌리고 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AS 무지하게 해드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방송을 통해서 50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계속 미끄러져 내려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거래량이 제한적입니다. 그죠? 오늘 또 하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협주들도 어때요? 경협주들도 보시면은 실질적인 고점 대비해서 조정폭은 상당히 깊어져 있습니다. 테마주들의 흐름이 아니라 업종 대표주들의 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IT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앞부분에.
이 IT주들이 실적이 일단 뒷받침되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 트렌드 바꾸셔야 돼요. 작년처럼 작년 9월 이전 또 11월 이전처럼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되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업종이 시장을 겨내나갈 수 있다. 거기에 잘 생각해 보시면 4차 산업혁명 이런 종목군들도 테마로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위치로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가운데서 일단 삼성전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대부분의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못 쫓아가요. 왜 이렇게 비싼 거 줘요? 바닥 거 주세요. 맨날 그래서 바닥 거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사시면 되겠어요? 영업이익이 그냥 급격히 추락한 그런 종목 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똑같은 IT. 국내 대기업이 표출하고 있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 그러한 IT는 7개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 SDI, 삼성 전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SK 하이닉스. 그죠? 그 7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는 5개 종목이고 2개의 종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하고 LG 이노텍은 이제 요즘에 조금 다시 업황 호조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5개 종목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깨져 내려와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쫓아가서 올라타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올 때는 적절한 구간에서 편입을 하자. 적절한 구간에서. 변형세배령에서 한번 실패가 됐다 할지라도 이런 데에서 뭡니까? 잉태형이 떴죠. 잉태형 뜨고 잉태 확인형이 형성이 됐는데 밀려 내려왔잖아요. 시장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 빠르게 넘겨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방송에서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전서구형 올라갔다가 눌려졌어. 전서구형 떴잖아요. 그럼 전서구형에서 또 편입. 자, 계속해서 보여드려요. 계속해서. 네? 방송 때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25.64% 여기서부터 5월 초순에서부터 한 달 보름 만에 적습니까? 휴일도 많았는데 굉장히 큰 수익이란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러한 흐름을 월봉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월봉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16.74%예요. 수급이. 개인들이 뺏긴 게 16.74.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뺏긴 게 19%대입니다. 19.17. 그러고 나서 오늘 갖고 온 요 자리 보시면 오늘까지 기준에 20.65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은요. 주식수가 몇 주인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주식수 대비 얼마만큼의 물량이 뺏겨졌는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삼성전기 저는 주식 하나도 없지만은 약 7,500만 주짜리 종목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물량이 뺏겨질 때 0.1%가 뺏겨졌는지 1%가 뺏겨졌는지 하루에 얼마큼 떠넘겨졌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외국인 기관 매수 평균 단가 바탕으로 해서 목표 주가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또 갭이 나오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거래량도 놓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캔들만 놓고 배우죠. 근데 다음 주 월화수에 또 해드릴 첨삭지도 시간에는 뭘 해드려요. 이런 복합적인 내용을 다 해드린단 말이에요. 주식이 쉽습니까? 교육만 받으시면 쉽단 말이에요.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어딜 가셔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없었잖아요. 지금 교육 체계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 꼭 오늘 신청하셔서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삼성전기 부분은요. 요 기준점에서는 중기적으로 최소 범위를 16만 원 정도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격적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올해까지 20만 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송에서 2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말까지 20만 원. 그럼 삼성전기가 지금 오늘 기준에서 14만 원대를 넘겼다고 놓고 했을 때 15만 원 근처까지 왔다고 했을 때 5만 원이 더 올라와야 돼요. 그죠? 최소 5만 원 이상. 그러면 30% 상승이에요. 30%. 삼성전기가 30% 정도 올라온다. 만약에 못 올라온다? 그렇다면 조금 쉬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의 30%가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가총액 비중에. 그러면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최소 2.5배에서 5배 정도 움직입니다. 그럼 시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지수 대비해서 10%대 이상의 상승률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삼성전기 부분도 2.5배, 그러니까 25%에서 그 이상의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시장이 지금 대비 10% 이상 움직이면. 그럼 지금 시장 얼마야? 기껏 해봐야 2,400포인트 후반인데 2,500 잡아주고 10%면 얼마야? 2,750분이 안 돼요. 연말까지 2,750도 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연말까지 3,000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펀더멘탈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가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민 경기의 그 체감 온도는 안 좋다 할지라도 바닥에서부터 산업 경기는 개선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2,750, 3,000 이렇게 왔을 때 삼성전기가 과연 연말까지 20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같이 보시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점에서 목표 주가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교육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총복습인데 빠르게 진행해야 돼요. 시간이 또 별로 없어요. 예. 오늘 4가지의 복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 복습을 해야 되냐면 상승 장악 확인형의 하락 장악 확인형 그리고 교수형의 망치형 이 4가지인데 2가지는 같은 짝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 시간에 또 요거 진행해드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맨 끝에는 이 교육을 통해서 발굴하는 종목군들을 오픈을 해드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제 종목 오픈해드린 종목이 한국전력이에요. 그럼 한국전력 그러면 하시겠죠? 아니에요. 한국전력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으면 한 3%씩 장중 기준에 3, 4%씩 수익이 났어요. 그 큰 한국전력에서.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또 지난주 수요일 날 해드린 건 뭐예요? SKC 코오롱 PI죠. SKC 코오롱 PI 오픈하자마자 그냥 그날 8% 10% 올라왔어요. 하루 만에 당일날. 맨 끝자락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발굴해 놓은 그런 종목도 오픈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종목까지 꼭 가져가시고 자료까지 무료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락장악형입니다. 하락장악형. 이건 뭐냐?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계속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상승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서 시가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캔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래 뭐 그냥 음목 떨어졌네. 이게 아니라 시가가 여기란 말이죠. 예? 갭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갭상승이. 여태 오르고 있던 종목이 갭상승이 딱 나와서 우와 갈 거다 했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밀려 떨어져가지고 전일 캔들까지 다 감싸안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캔들이 3개도 필요 없어. 2개만 가지고도 야 이건 끝났다. 얘는 하락 반전이다. 별이 3개짜리다.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캔들의 역사가 300년 동안의 신뢰도,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오랜 신뢰가 쌓여 있는 건데 그중에 100여 가지 패턴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그중에 별 1개, 2개, 3개짜리를 쓰고 있는 건데 별 3개짜리는 총 7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중에 반전은 6개. 그중에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교육시켜드리는 건 4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4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고점에서 이렇게 되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 무조건 차익 실현을 끝내야 돼. 손절? 이거를 왜 손절을 해? 이런 데서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갭상승 나왔으니까. 근데 그럴 때 바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의 교육은 밋밋해. 어디나 다 있어. 그죠? 자, 이렇게 봐야죠. 전제 조건이에요. 이것도 한 번만 해드릴게요. 뒷부분에 중복되는 거 안 하겠습니다.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 상승 추세라고 그랬어요. 삼성전기가 맨날 올라만 갑니까? 중간에 눌리기도 하지. 눌려가지고 이렇게 좀 하락 추세로 연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또 상승 추세로 갈 수도 있죠. 그 상승 추세가 5에서 10거래일 뭐 중간에 밀렸다 올라왔다 이렇게 할 때 5에서 10거래일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그리고 2거래일 캔들 기준점이 되는 1거래일 캔들과 2거래일의 캔들에서 이 캔들이 1거래일의 캔들을 감싸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장악을 하고 밀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이런 내용 시중에 없어요. 정리해 놓은 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거죠, 요거. 그래, 이게 떴어. 이게 떴는데 어디서 차익 실현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떴다고 차익 실현했는데 그 다음에 돌리면 어디서 다시 사라는 거야? 그게 없잖아요. 그건 전 세계에도 없어요. 정형화된 게 없어요. 윤정두가 30년 주식하면서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했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책을 한 10권을 내고 그 책을 바탕으로 증권사 임직원분들 그리고 대학교 다 그런 데서 교육을 해드릴 때 유료로 다 해드리는데 이걸 무료로 이렇게 오픈해드리기가 싫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이걸 다운받으셔갖고 세계에도 없는 거 정형화된 거 야 이것만 배우면 수익률 대 7차례도 우승하는구나. 이거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쫙 이렇게. 이 기준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하락이니까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이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빡 해서 이게 올라갔던 양봉의 흐름을 여기서 훼손시켰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는 차익 실현해서 물량 다 정리해야 돼. 갭상승에 쫓아가신 분들은 다른 기준점을 제가 잡아드리죠. 그거 말고 가지고 오셨던 분들의 기준. 야 하락 장악형이 떴어. 요거를 보시고
되돌리는 구간 어디서 이런 때 되돌릴 때 구간에서 재편입할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차분히 보시고 이거 오늘 복습이란 말이죠. 여태 다 해드렸어 19강 동안에. 복습에 복습. 오늘 새롭게 듣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녹화 방송 보시려면은 이런 자료 있어야 되죠. 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지금 전화 무지하게 온대 방송국으로 빨리 번호 알려달라고 제대로. 그래서 시간도 없지만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산맥 3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익등정 30일에서는 오늘은 특별히 자료 신청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로 자료 신청 이벤트 참여해주신 분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수 시간이 10분 남짓 남았습니다. 문자 수신 번호 샵의 3989번으로 자료 신청이라고 4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주식 노하우가 담긴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참여해도 당첨이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 없도록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샵의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자료 신청이라고 4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참여하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남짓 남았는데요. 지금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의 정보가 담긴 1000장이 넘는 PPT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접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윤정두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자, 시간 없습니다. 오늘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참 저도 답답합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 하락 장악형이라는 것이 뜨면 별 3개짜리 신뢰도예요. 근데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만 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신청하셔서 무료로 받아가세요. 그래서 첨삭지도 오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해드릴게. 자, 장악 확인형까지 떴을 때 기준에서도 대응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어떤 그 종목이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를 보여드려야 돼. 지금 가만히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저게 뭔데? 저게 뭔데? 인터넷 뒤지면 나올 것 같은데 인터넷 없어요. 이 윤정도의 노하우예요. 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라 하시는 테마, 바이오 테마 중에 하나 셀트리온. 이거 고점에서만 잘 차익 실현하셨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교육하면서 36만 원대 전략 매도 교육으로 이게 뭐 시가총액이 뭐 몇천억짜리도 아니고 수십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종목인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셨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장악 확인형 이런 거를 교육을 못 받아서. 여기까지 밀려내려고 이제 막 돌리고 있지만 27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해. 어떻게 돼? 40% 빠졌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1차 정리기간. 아까 써놓은 거요. 차익 실현 구간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2차. 그 다음에 3차. 이렇게만 했어도 여기서부터만 되돌림 구간인데 여기서부터만 잘라냈어도 어떤 현상이 나냐면 25% 부분을 손실을 여러분들이 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손실을 안 봤다는 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편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여기서 정리 못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또 살 수 있어? 아니야.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또 사서 또 수익 내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서 고점을 잘 잡는 법. 나는 잘 사는데 고점을 놓쳐요. 이러시는 분들 어떻게 돼? 아까 제가 애웠어 그래서 샵 3989인 것 같아. 예? 샵 3989번으로 지금 자료 신청해가지고 문자 빨리 보내세요. 5분도 안 남았어요 이제는. 큰일 났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다 이거 답변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신청하시고 오늘 상승 장악형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넘어갈 거면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요 구간에서는 편입을 해야 된다. 내려오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또 크게 켜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여러분들께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조금 화면이 애매모호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자 지금 막 제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인터콤이라고 귀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자료가 너무 폭주해가지고 문자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지금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밤새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자, 이렇게 해서 상승 장악 확인형의 생성 과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요 편입 구간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쭉 내려오다가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인식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개파락이 추가로 나온단 말이에요.
개파락이 추가로 나와서 아이고 이거 난리 났다 큰일 났네 이거 어쩜 좋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돌리는데 이 캔들을 전부 감싸놨단 말이에요. 이게 밋밋한 횡보의 기준이냐? 그게 아니죠. 추세적으로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올 때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 구간에서 이걸 잡아서 돌려버리면 그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힘이 얼마나 세겠냐고. 그게 확인형까지 형성돼 버리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예? 그래서 요 예를 요 예제를 보여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문자 지금 너무 많이 오는데 그 항의 전화도 많이 오나 봐요. 어떻게 보내라는 거니? 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문자 보내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동안 윤정두 전문가님의 자료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자료 신청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수익 등정 30일 특별 자료 이벤트입니다. 지금 이제 5분 남았네요. 오늘 문자가 폭주한 관계로 다음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문자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수신 번호 샵의 3989번으로 자료 신청이라고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담긴 1000장이 넘는 PPT 자료를 여러분들께 모두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나는 참여해도 당첨이 안 되더라 하시는 분들 없도록 저희가 참여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문가님의 1000장이 넘는 PPT 자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5분이 남았네요. 지금 놓치신 분들은 빠르게 핸드폰 드셔서 샵 3989번 문자 주신 번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자료 신청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자료 신청해 주신 관계로 다음 기회가 또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참여해 주시지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문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윤정두 수익대전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지금 요즘에 제가 잠을 못 잡니다. 19강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께 좀 막 재밌게도 해드리고 악도 쓰고 했는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가죠. 입술도 터지고 얼굴에 막 상처도 나고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자가 자료 요청 문자가 몇백 통이 와 있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해서든 몇백 분들께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분도 이제 채 안 남았으니까 마저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좋은 자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쭉 드리면 뭐 하겠어요? 어차피 복습인데 예제 보시면은 확 와닿겠죠. 예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의 한미약품이에요. 예전의 한미약품. 일봉상의 기준에서 138% 이거 바닥에서 잡으면 대박인데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8.41% 하락. 그러고 나서 여기서 장악형이 뜨죠. 그러고 나서 장악 확인형까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매수구간이에요, 사실. 그렇게 돼 있고 손절 라인. 그래서 이 매수 구간과 손절 라인을 정리해 놓은 그 자료를 받으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 흐름 그리고 나서 이 흐름 캔들 패턴에서 매도 사인이 안 나와요.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차익 실현한다. 이거는 캔들 패턴의 차익 실현 구간이 아닙니다. 차익 실현하더라도 그 다음에 갭상승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죠. 이게 캔들의 묘미입니다. 패턴의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너무 옛날 거다. 요즘 걸 보여달라. 자, 요즘 거 이거 보시면 어때요? 요즘 거 작년 겁니다 이게. 작년에 화학주들 난리 났다고 했을 때 오히려 장악형 뜨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여기 LG화학 여기 이게 30만 원 초반. 그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 45만 원까지 시가총액이 20조짜리가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오는데 이걸로 다 수익이지. 계좌 좀 빨갛게 물들여서 수익 좀 내시라고요. 돈 좀 넣으시라고. 지금 장에서 이런 거 갖고 수익을 못 내시면 어디서 언제 수익 내실 거예요? 예? 자. 시장에서 여러분들 첨삭지도만 해드리면은 대표님 이거 호텔 신라 이거 여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잡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 교육 통해서 여기서 오늘 배운 장학형만 잡으셨으면 수익 나잖아요. 대표님 저는 아무래도 수익이 안 나. 고점을 놓치니까 아까 셀트리온처럼 고점 차익 실현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오픈해드렸죠. 그런데도 지금도 못 잡으셔. 삼성전기도 못 잡으시고 얘도 못 잡고 교육 예제에서 보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30년의 노하우 어디 가서 비싼 유료 강의해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자료를 왜 안 받으세요? 빨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샵 3989죠. 3989로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으니까 이 자료들, 교수형 뭐가 떴어요? 중국 원양자원 이런 거 여기서 차익 실현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BH 같은 경우 이런 데서 다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또 잡으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놓치니까 자꾸 나는 여기서 물려있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맨 끝까지 넘겨서 이제 이 부분은 월요일 날 복습을 한번 더 해드릴 거고요. 이러한 내용들 자료 지금 다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BH의 이런 흐름까지 다 보시고 오늘도 다시 고가가 나왔어요. BH가. 예? 망치형에서. 그죠? 이러한 흐름들, 이 자료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나온 종목, 요 종목. 예? 두 번째, 요 장학형, 요 종목. 그리고 세 번째, 요 망치형까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자료 꼭 받으셔서 요 종목군들로 꼭 계좌 수익 빨갛게 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문자를 확인해 보면요. 주식 손해가 많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자료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026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주식이 어려우신 분들, 주식 공부하고 싶은데 전문적인 자료가 없으신 분들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동향 그리고 국내 증시 흐름을 업종별로 정리한 전문가님의 1000장이 넘는 주식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은요. 문자 수신 번호 샵의 3989번으로 자료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이제 몇 초 안 남았네요. 지금 1분도 안 남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전문가님 자료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샵의 3989번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PD님이 지금 문자 신청이 폭주한 관계로 방송이 끝난 10분 이외에도 더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 수익등정 30일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이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스트라이크 맹경선입니다. 인생은 결국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최근 남북 경협주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속담처럼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좀 더 확률 높은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종목이 그런 종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적은 최고의 테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최고이거나 최초의 기업이라면 더욱더 좋겠죠. 오늘 종목 500조 규모의 우주산업 분야에서 당당하게 영국과 미국의 기업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MLCC 관련 핵심 부품을 독점 생산한다고 말씀드린 사마콘덴서의 주가 흐름을 보고 계신데요. 주가는 7,650원에서 76,600원대까지 약 2.6배 상승했고요. 역시 전기차 핵심 부품을 독점 생산하는 에코프로의 주가 역시 8,510원에서 44,600원까지 약 5.2배인 520%의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위너 테이크스 잇 올! 잘 아시는 아바의 노래입니다. 승자가 모든 걸 가진다는 이야기죠. 시총 1천억대 회사가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이제 막 철저히 추세를 벗어나는 급등 초기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니 이렇게 급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아직 개인들의 때가 묻지 않은 500조 규모의 우주산업 분야에서 세계 1위 부동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기업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면서 주가 부양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오늘 방송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0조라는 어마어마한 우주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회사가 시장 점유율 1위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추천 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투자자 여러분, 우주산업은 2016년 현재 시장 규모가 500조 원 정도의 시장이고 2040년경에는 약 3천조 시장으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주산업은 미국과 영국 등의 선진국 등의 초인류 기업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한국거래소에서도 동사에게 엄청난 지원과 혜택을 주면서 세계화에 더욱 박차를 가도록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끼가 많은 종목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종목 시가총액이 불과 1천억대에 불과합니다. 해당 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인 동사의 향후 주가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2배, 3배 간다 해도 중견기업 수준인 5천억에 한참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종목이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종목만큼은 지금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앞에서 이 종목 글로벌 점유율 1위의 알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식 공무원 추천 종목의 특징은 논리와 근거입니다. 이 종목은 2018년 기준 1분기 매출액이 7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주주 친화기업입니다. 또한 이 종목은 경쟁사인 영국과 미국의 기업보다 약 3배 더 많은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보급률은 20%에 불과해서 아직까지도 현재 매출의 4배 이상의 잠재적인 시장이 있다는 것이고 해당 시장은 매년 11%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 최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사의 주식을 쌍끌이로 사들이면서 주가 견인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으니 이렇게 거듭 강조드리는 건데요. 오늘 종목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785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의 핵심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500조 시장 규모의 우주산업에서 당당한 점유율 1위의 기업이라는 점. 둘째, 한국거래소 등에서 동사에게 IR기회 및 등록빚 명제 등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점. 셋째, 시가총액 1천억대 가벼운 종목으로 2배, 3배 가더라도 3천억 미만이라는 점. 넷째, 주가 위치가 일봉, 주봉상 옆 헤드앤숄더, 즉 이중바닥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사의 주식을 쌍끌이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막 바닥권에서 상승 시그널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이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주식 공무원 김효성 전문가의 고유 번호 785번 누르시면 됩니다. 785번입니다.
43년 전 두 간호사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소록도에